네, 안녕하세요. 팀솔루션 김지인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유니티 엔진을 활용해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예를 들면 중공업, 플랜트, 자동차, 그리고 우주항공까지 보통 좀 헤비 인더스트리 쪽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다양한 산업적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계속해서 적용시키고 있고요. 저희 TIM은 태클링 임파서블 미션입니다. 불가능한 미션에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 도전하는 저희 기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트윈 인 액션. 혹시 디지털 트윈이라는 단어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이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대중화될 만큼 많이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특히 행동하는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는 기업이에요. 이 행동하는 디지털 트윈은 뭐냐면 단순한 쇼룸이나 아니면 뭐 임원진의 장난감을 넘어서 현장에서 쓰여지고 있는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디지털 변혁의 중심에서 디지털 트윈 기술은 굉장한 해결법으로 방법론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고요. 디지털 트윈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에 똑같이 전이해서 현실과 가상 공간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디지털 변혁을 하고 있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굉장한 많은 혼돈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디지털 트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메타버스도 금방 앞에 오지연 팀장님께서 멋있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는 메타버스나 디지털 트윈은 사실 감자냐 고구마냐 차이입니다. 기술적인 구현 관점에서는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중요한 거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디지털 트윈이 될 수도 있고 메타버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희 디지털 트윈 사례들을 보시면서 각각 본인이 이렇게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하면서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를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개고생하면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면서 깨달았던 거,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 과연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주는지, 그리고 그 해법들을 저희가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7년 울산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IT 기업이 왜 울산에 있어? 하고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울산은 산업도시의 메카고, 그리고 대규모 산업 현장이 엄청 많이 위치해 있죠. 그래서 사실 고객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울산에서 시작하기도 했고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인데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좀 엉뚱한 해석이긴 하지만 저희는 현장에서 사실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울산 출신들이 대부분이고요. 실제로 보시면 지금 저희 핵심 멤버들이에요. 창업 전에 도장 공정관리, 배관 공정관리, 안전관리자, 저렇게 정보의 산사태 속에서 현장 제일 밑바닥에서 그런 아주 더러운 데이터, 쓸데없는 데이터, 거짓 데이터들을 다 몸소 겪으면서 데이터들을 정리하던 무수리들이에요. 이 무수리들이 그 현장에서 두들겨 맞고 자라면서 IT 개발자로 전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아한 랩실에서 출발을 했다거나 아니면 전통 IT 개발자들이 모여서 창업한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구르던 애들이 IT로 전향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현장에서 쓰여지는 디지털 트윈이 됐던 이유이기도 하죠. 먼저 지금 어떻게 하면 디지털 트윈이 왜 지금 각광받게 됐는지 조금 배경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지금 산업에서는 산업도 마찬가지고 일반 모든 부분에 디지털 변혁을 해야 된다. 인더스트리 4.0 매우 다양한 단어들로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트렌드가 일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산업 현장은 너무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중공업, 배를 만드는 중공업만 봐도 한 사이트가 200만 평 정도가 돼요. 하나의 작은 도시 정도가 되죠. 근데 혹시 내가 사장님이라면 그 사이트를 다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일부 경영진들이 보고하는 어떤 데이터나 단순한 그래프에 의해서만
파악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정보를 가지고 사실 현장을 경영하기에는 너무 어려웠고 한계에 부딪혔다는 말이죠. 그래서 산업 현장은 사실 이렇게 뭐 노동 집약적 산업이든 아니면 뭐 자동화된 자동화 산업이든 데이터의 산사태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넘쳐나고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될지 지금 저희도 현업에 있을 때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찾는 데 업무 시간을 80% 정도 소요를 한 것 같습니다. 포레스트 리서치라는 그 조사 기관에서도 그 업무 시간에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찾는데 80%의 시간을 낭비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사실 우리는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현장은 너무 많은 데이터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 특히 지금 디지털 변혁을 맞아서 신기술까지 더해져서 데이터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2년 전 선박 제조 현장에서 갑자기 자재가 안 들어왔을 때 관리자들이 회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2만 년 전의 맘모스 사냥 공정 회의랑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전통 문화를 굉장히 잘 보존하고 있죠. 실제 이것보다 현장에서는 더 많은 일들이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면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변혁을 하고 있는데 70% 정도는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현장에서 그 전쟁터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통 제조업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자동화되는 시점을 한번 거쳤고요. 그 과정에 자동화에서 이제 쏟아지는 많은 IT 시스템들이 이제 구축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현재 상황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지능화를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행착오를 안 겪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지금 산업 현장에서 겪고 있고 특히 신기술까지 막 도입이 되면서 지금 뭐 혼돈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트랜스포메이션 실패하냐? 사실 이 모든 데이터, 이 좋은 시스템 하나하나 굉장히 다 훌륭한 솔루션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통합해서 뭔가 보거나 또 거기 현장에서 오늘은 이 IoT 플랫폼을 썼는데 이게 우리한테 맞지 않아. 다른 걸 써보자.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사람도 심지어 수많이 바뀌어요. 그런 변화 관리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법을 찾은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아침에 확인해야 되는 많은 정보들인데 이건 하나 유스 케이스예요. 배관 관리 업체가 저 플랜트라는 대형 구조물 안에 우리가 오늘 설치해야 될 파이프를 하나 작업자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근데 확인해야 되는 시스템들이 한 7, 8개 정도 됩니다. 일단 종이 도면을 열어서 위치 찾아야 되고 또 자재가 들어왔는지 엑셀 열어서 봐야 되고 또 ERP 열어서 담당자가 누군지 봐야 되고 그리고 정말 운이 좋으면 저 CAD 뷰어를 열어가지고 형상 정도 확인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시스템들을 시간을 들여서 열어서 이 많은 정보들을 작업자한테 줘도 삽질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이죠. 사람의 이제 기억력, 사람의 경험으로 해결하기에는 이제 데이터가 너무 폭발해 버린 거죠. 그런데 이거 보시면 어떨까요? 아까랑 똑같은 그 플랜트에 오늘 우리가 설치해야 될 배관의 정보입니다. 이거 한 장으로 딱 해결이 되겠죠. 실제 저희가 창업을 하기 전에 CTO와 함께 공정을 설치하는 그런 배관 회사에 이런 솔루션을 저희가 사실 욕먹기 싫어서 이렇게 개발을 해갖고 작업자들한테 나눠줬는데 회사 공정률이 80% 이상 상승을 해서 갑자기 신생업체가 1등이 되면서 제가 창업을 결심하게 됐던 계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더니 시장이 열렸고 고객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저런 그래픽을 굉장히 잘 표현해야 되는 툴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 저희가 이 유니티라는 게임 엔진을 2013년도에 선택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유니티가 지금 산업에 들어오기 훨씬 전에 왜 게임 엔진을 써?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처음엔 유니티 쓴다는 걸 비밀로 할 정도로 유니티를 쓴다는 게 굉장히 엉뚱한 생각이었어요. 근데 유니티를 저희가 겪어본 결과 아까 오 팀장님 시연했을 때 보셨다시피 제 아들도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들도 간단한 기능 같은 건 할 수 있고 또 많은 개발자들이 있다 보니까 생태계가 잘 돼 있어서 조금만 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조금만 찾아보면 금방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에 게임 엔진을 도입해보자. 그리고 게임 엔진을 도입했더니 유연성, 확장성이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현장에서 안 되는 변화 관리, 그 변화 관리가 핵심이었는데요. 오늘은 뭐 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가, 왜냐하면 이제 기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 모터도 잘 봐야 되고요. 어떤 여러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뭘 수집해야 된다는 건지 아직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변화를 해가는 과정인데, 그럴 때마다 사실 IT 시스템은 한번 구축해 놓으면 유지 보수를 하거나 뭐 새로 개비를 해야 될 때는 새로 개발사에 다시 와서 다시 새로 다 엎어서 개발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러기에는 지금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IT가 따라가기 늦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변화 관리는 고객이 직접 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직접 다 해드릴 수가 없어서 유니티처럼 고객이 직접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주방을 만들어 드리자 해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엔진이라는 그 엔진을 저희가 또 따로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이거는 뭐 많은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들이 산발적으로 생기는데 어떤 개발사가 저희 엔진을 갖고 들어가서 개발하면 쉽고 빠르게 이런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변화 관리가 잘 된 프로젝트들은 지금까지도 너무 잘 쓰여지고 있고요. 변화 관리를 잘 못해드린 프로젝트는 사실 지금 폐기된 프로젝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트윈을 저희가 3년 정도 안에 시간 안에 20여 개의 레퍼런스 정도를 수행했거든요. 그러면 디지털 트윈 하니까 뭐가 좋아? 많이 물어보세요. 이걸 도입하시려는 대기업에서도 많이 여쭤보시고요. 근데 이제 어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당장 KPI가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H중공업에서 이제 1년 동안 디지털 트윈을 구축한 다음에 사내 보고에 뭐 교육 시간이 60% 이상 상승했고 평균적인 생산성도 30% 이상 올랐다는 내부 보고를 저희가 허락을 받고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느끼는 디지털 트윈이 가장 좋은 효과는요, 현장 경영자부터 현장 작업자까지 김 반장님까지 사실 다 다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보거든요. 근데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는 하나의 뭔가 내가 공간을 아니면 오브젝트를 딱 보면서 서로 김 반장님이랑 사장님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공통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나라 말을 하지 않겠죠. 같은 말을 하면서 같은 이해를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들어온 신입사원도 그 200명 되는 현장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30년 정도 돼야 이해해요. 그런데 이틀 만에 내 현장을 즉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아주 강한 강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산업 현장마다 구축한 실제 유스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는 더 많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산업마다 고객사의 각자 보안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만 최대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 쪽에 구축된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어떤 강제를 조립하는 자동화된 공장이고요. 보시는 것은 용접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형 크레인이 어떤 자재들을 이제 나르고 또 자재들이 이동하고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실제 공장의 그때 당시에 공장이 지금 흐르고 있는 실제 실시간 상황에서 지금 공장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만 보면 안 되겠죠. 당연히 보고 싶은 정보들이 있을 건데 사장님이 보고 싶은 정보는 뭐 경영 정보이실 것이고 김 반장이 보고 싶은 거는 오늘 자재가 들어왔냐? 뭐 이거 지금 어디까지 돼 있어? 뭐 앞 선후 공정이 지금 안 밀렸어?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보시고 싶은 어떤 정보들을 다 UI로 이끌어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거는
디젤 엔진을 현대중공업에서 만들어서 이제 뭐 중남미라든지 이런 데 이제 납품을 하시는데 그 디젤 엔진에 대한 어떤 홍보 차원에서 디지털 트윈을 의뢰를 하셨는데 여기 변화 관리의 끝판왕인데요. 만들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이런 뭐 온도라든지 압력 정보도 올라오게 되네. 이런 것도 좀 표시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온도 압력도 지금 보여지게 됐고요. 근데 또 만들다 보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그 엔지니어들 교육도 해도 되겠어요. 왜냐면 엔지니어들이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거든요. 교육하는 데만 비용이 많이 드시니까 주전자를 이렇게 열고 용액을 이렇게 따르고 잠가라. 그러니까 3D로 보니까 직관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용 매뉴얼도 샘플로 같이 몇 개 만들어 드렸습니다. 처음에 목적은 세일즈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결국엔 오퍼레이션까지 다 쓸 수 있는 단계의 디지털 트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잠깐 지나간 화면인데 200만 평 되는 한 사이트고요. 포탈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지도 맵에서 내가 오늘 5공장 가봐야겠다. 5공장은 클릭하면 지금 드릴 다운 돼서 공장에 들어간 화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포탈 사이트에서 어느 공장, 어느 현장이든 다 들어가 볼 수가 있고요. 아까 금방 보신 것은 블록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또 이것은 그 우리나라 연봉 1위 도선사가 배를 운항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그 배를 뺄 때 실제 움직이셨던 데이터고요. 지금 보시는 게 실제 배가 움직였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디지털 트윈의 가장 좋은 선례라고 말씀드리고요. 좀 뒤에 이따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자동차로 치면 아주 좁은 주차장에서 큰 차를 빼는 거와 똑같아요. 거의 저도 잠깐 봤는데 거의 예술의 경지에 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잠깐 유니티 자료에서 나왔지만 그 안산 스마트 제조혁신센터라는 곳에서 스마트 제조 라인은 이런 것이야. 최신 협업 로봇들을 데모 라인을 만들고 저희가 디지털 트윈을 구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봇들에서 나오는 실시간 데이터들을 다 저희가 이제 수집하고 또 움직임을 추적하고 또 이 로봇이 어느 정도 예지 보전을 어떻게 할지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주항공의 사례인데요. 보잉에 또 납품하시는 우주항공 인더스트리에서 저희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이번에 이제 도입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수행 중에 있고요. 이렇게 비행기를 이제 제조하는 공정을 모두 보실 수가 있고 또 엔진으로 드릴다운해서 들어가면 이거는 물리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바람의 역할이라든지 어떤 바람이 어떤 풍압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면 어디가 센서가 어떻게 된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물리 시뮬레이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또 전 세계에 많은 공장들이 있겠죠. 만약에 내가 보잉사라고 하면 전 세계 어디 있는 비행기 공장을 들어가서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은 사실 가상세계에서 어떤 것도 해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비행기가 지금 날아오고 있네? 이런 것들도 이제 비행기를 추적해서 다 보실 수 있는 것이겠죠. 이게 이제 산업 쪽에 저희가 그동안 3년 정도에 구축한 레퍼런스고요. 또 아까 감자냐 고구마냐 그 차이라 말씀드렸는데 이제 고구마를 보여드릴 차례인데 메타버스도 이제 요즘 많이 의뢰를 하세요 저희한테. 그래서 메타버스의 개념으로 좀 구축한 사례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울산에 있는 울산 본사 오피스입니다. 저희도 사실 저희가 디지털 변혁을 도와드리고 있지만 저희 자체도 디지털 변혁을 하자, 우리 자체도 사일로에 갇히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일단 오피스에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기계로 생각한다는 건 아니지만 공장으로 치면 한 사람 인재들을 기계 설비로 봤을 때 이 친구들의 역량이나 일을 어떻게 더 끌어올릴 것인가 지금 이제 고민하면서 만든 디지털 트윈이고요. 이것은 작년에 창업 박람회를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되면서 가상 박람회를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에서 아주 유명한 그 현대자동차가 나중에 이제 드론 택시를 만들 건데, 그 드론 택시를 지금 타고 한번 이렇게 뷰를 보시는 거고요. 좀 이따가 수소버스도 한번 태워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울산에 2070년에 울산은 이럴 것이다, 이거 저희가 상상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그래서 창업 부스들을 가서 볼 수가 있고요. 창업 부스들이 80여 개가 있는데, 뭐 홍보물, 그 이제 부스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뭐 홍보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보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가상 공간이니까 부스를 뭐 100개, 1000개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폐막식 때는 180원어치의 폭죽을 터뜨렸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그러니까 가상 공간이 참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에 또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만드시는 수소버스를 한번 타러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그 울산 유 페스타라고 하는 가상 박람회 구현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또 한번 11월 중순쯤 개막하니까 한 번씩 좀 보러 들어와 보세요. 그래서 수소버스를 타고 또 이렇게 여행을 떠나볼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숲속에 뭐 다른 이제 뭐 창업 기관들 찾아가 볼 수도 있게 이렇게 디지털 트윈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아바타를 가지고 내가 이제 아바타를 갖고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만나서 채팅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추가가 됐으니까요. 한번 많이 들어와 보세요. 저 칼도 3D로 저희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저렇게 돌려놨는데 아주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원두입니다. 원두. 3D로 저희가 이제 상인들이 어떤 물건들을 올리면 조금 저거는 저희가 약간 상상력을 더 가미해서 만들어 드린 거고요. 이거는 내년에 이제 울산시의 어떤 일정 구역이 메타버스를 기반한 공공행정 서비스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 우주에서부터 내려와서 울산, 울주라는 곳에 지금 가고 계십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가 사실 구현 중에 있는 거라서 사실 따끈따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울주군의 미래인데, 미래에는 메타버스라는 공간 안에서 이렇게 농수산물을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장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회의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끼리도 메타버스 공간 안에 만나서 야 무슨 어디 카페로 와 이래서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옥 체험, 이제 한옥 체험을 하고 있는 건데, 이 한옥도 그 시에서 지금 계획하는 것 중에 한옥마을 설립이 있어서 저희가 상상을 해서 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리나 시티라고 이제 뭐 해운대랑 조금 비슷한 컨셉의 이런 바다의 도시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가 어떤 뭐 그런 그 행정에 대한 어떤 계획을 보고 저희가 상상을 해서 지금 나름 구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내년에 오픈될 건데 저희가 미리 조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지만 지금 처음 오픈한 거고요. 바다가 참 멋있죠. 울산으로 자주 놀러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메타버스도 저희가 사실 이제 디지털 트윈 팀이 있지만 메타버스에 대한 니즈가 너무 폭발을 해서 메타버스 팀도 따로 지금 만들어서 꾸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보신 거는 저희가 구현했던 레퍼런스인데요. 그러면 디지털 트윈이 과연 어떤 가치를 주는가? 왜냐하면 사실 현장은 20년, 30년 된 그 경력자분들이 대단하시거든요. 머리가 인공지능이시고 어떤 지식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감이 있어요. 오늘 날씨만 딱 봐도 이 작업은 하면 안 돼? 라는 그런 인공지능이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감. 근데 그런 걸로만 잘 해도 이때까지 현장을 잘 경영해 왔는데, 이거 3D로 아니면 가상공간에서 보는 게 무슨 가치가 있어? 이런 저항을 처음에 너무 많이 받았어요. 기업에서도 투자를 하려면 내가 이게 가치가 있어야 투자를 하지? 저희가 계속 증명해내는 과정 중에도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 느끼면서 현장에서 느낀 깨달음을 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디지털 트윈이 어떤 가치를 주려고 하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접근성, 그러니까 유연성이랑도 같아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을 때도, 어떻게 접했을 때도 이해하기 쉬워야 되고 사용하기 쉬워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정보들을 빨리빨리 알 수 있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많은 변화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유연성이랑은 좀 연결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디지털 트윈 어떤 플랫폼을 도입했고
내가 뭐 한 프로젝트를 구현했는데 딱 그것만 일회성으로 쓰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그거를 확장해서 나갈 수 있는 확장성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고객한테 정말 훌륭한 가치를 줄 수 있는 디지털 트윈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에 이 모든 경험과 노하우들을 담아서 파스 형태의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론칭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의 현장에서 뭐 십수년간 느낀 깨달음과 그리고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면서 어떤 경험의 그 농축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이 고객한테 주는 가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니터링이고요. 두 번째는 예지 보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뮬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의 15개 서비스를 플랫폼을 론칭을 했고요. 지금 이제 우주항공, 인더스트리 그리고 자동차에 지금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근데 이렇게 보시니까 좀 어려우시죠? 제가 조금 쉽게 뒤에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결국 디지털 변혁을 왜 하느냐는 그 현장을 지능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최종골은 그거겠죠. 우리 나중에 산업 현장에 좀 슬프지만 많은 사람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능화가 단번에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 지능화가 되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이해도가 쉽고 빨리 결정할 수 있게 해주고 도와주는 가장 강력한 툴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능화를 향한 동반자로서의 디지털 트윈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앞에서 보셨던 모니터링은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을 먼저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틀리고 어떤 공정이 잘못됐고 이런 것부터 모니터링 현황부터 먼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걸 잘 이해하자 모니터링이고요. 그러면 지금 저 밑에 보시듯이 현장 이해 저 글자를 보시면 생산, 관리자, 뭐 IT 시스템 모두 다 틀린 부서 같지만 사실 어떤 우리가 기업에서 행위를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오묘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디지털 트윈으로 현장을 모니터링 하다 보면 저 밑에 기억, 니은 보이시죠? 각 생산마다 어떤 워크플로우에 얘들이 연결돼 있더라. 만약에 구매 부서에서 구매 버튼을 한번 누르면 생산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더라. ERP에서 뭘 호출해야 된다. 이런 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출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추출을 해놨다면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 잘하게 해야 되고요. 만약에 부족한 워크플로우가 이제 추측이 됐다면 거기서도 어떤 부분이 우리가 지금 바꿔야 하는 곳이지 저렇게 이 빠진 모양으로 돼 있는 부분이 고쳐야 할 부분이겠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예지 보전이라고 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빨리 당장 고쳐야 돼 뭐 워닝을 주는 거죠. 그렇다 보면 이제 시뮬레이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현장을 개선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워크플로우가 이렇게 최적화되는 그림이 새롭게 탄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최적화된 이 또 워크플로우, 이 지금 공정을 다시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잘하는 건 또 더 잘하게 하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은 또 추출해서 다시 최적화를 시키는 단계를 계속 지금 순환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고객사가요. 그래서 이 순환이 계속돼서 가다 보면은 결국 현장이 지능화되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하면 단순히 뭐 3D로 보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많이 없지만 처음엔 정말 많으셨어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은 단순히 그냥 3D로 보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단일 공정이 아닌 연결된 관계된 워크플로우를 추출하는 게 디지털 트윈의 미래입니다. 그게 미래 가치입니다. 이거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적어 놓은 거고 이게 마음대로 적어 놓은 거라서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구매 부서 있고 생산 부서 있고 품질 부서 있고 쭉 부서들이 있거든요. 뭐 R&D 부서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워크플로우를 추출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구매 부서에서 어떤 과부적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보통은 저 과부적 분석 부서에서만 뭔가 계속 R&D를 하시고 IT 시스템을 계속 개발하시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 과부적 분석을 눌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연결된 워크플로우들을 추출해내야 됩니다. 이게 디지털 트윈이 가야 될 미래 가치이자 또 저희의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많은 혼란 속에서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이 신기술들의 도입인 것 같습니다. AI, 뭐 빅데이터, 프로세스 마이닝 뭐 잔뜩 다 도입해놓고 나중에 저희 부르시는 대기업들도 많이 있으세요. 근데 가서 보면 단일 솔루션 하나하나는 훌륭하지만 이것들이 현장이나 아니면 사용자들에게 영향력을 주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현장이나 아니면 대기업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자기 경험이 먼저지, 그러니까 내 경험이 훨씬 더 정확하지 이런 AI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의 활용도가 지금 많이 떨어지는 게 저희의 지금 가장 큰 숙제이자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디지털 트윈이 왜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테슬라 자율주행 화면이거든요.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디스플레이에 저 사람, 오토바이, 자동차 왜 표시를 해줄까요? 내가 사람이 앞에 있는 차 못 봐서일까요? 근데 저거를 왜 표시해 주시는 것 같아요?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1등인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사람들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1등이라는 건 알지만 믿기까지는 많은 경험이 쌓여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차 앞에 갑자기 차가 튀어나왔을 때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맞네, 차가 진짜 들어오네. 이 시각적으로 계속 좋은 사용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을 쌓게 해주면 이 사용자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버튼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 IT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현장에 있는 그 작업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룰셋, 노하우를 IT로 이끌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IT 개발자들만 열심히 하고 아무리 현장에서 산업용 솔루션 만들어서 내려줘봤자 안 써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은 지금 거기서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 반장님 일로 와보세요. 뭐 오 반장님 일로 와보세요. 이 공정 이게 맞나요? 그냥 물어보면 절대 얘기 안 해줘요. 근데 우리 똑같은 지금 시각화된 공장을 놓고 돌아가는 로봇가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뭐 이 컨베이어 벨트가 흘러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반장님들한테 말을 걸면 나오십니다. 이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그 현장의 룰셋들을 추출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지능화의 1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테슬라도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인 디스플레이를 놨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아까 그 스마트 항만, 세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연봉 1위 도선사시잖아요. 제가 실제 가보니까 1위 할만하세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아까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가 가장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교훈을 얻었다고 할까요? 프로젝트는 사실 1, 2년 전에 끝난 프로젝트인데 이 케이스를 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 건조 중인 선박이 있고요. 그 선박을 사실 만들다 보면은 배를 정박해둔 상태에서 내장재 작업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2, 3천억짜리 배를 사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막 옮겨야 할 때가 많아요. 아까 같은 경우는 뭐 이쪽 암벽에서 다른 쪽 암벽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고요. 근데 아직 엔진이 작동을 안 하거든요, 배가. 그러면은 이제 무동력 배니까 터그보트라고 하는, 여기 보이시죠? 작은 저런 보트 4-5대가 큰 배를 끌고 가요. 그러면 이제 도선사께서 저렇게 딱 중간에 쓰셔갖고 4번 20m 출력 막 이렇게 거의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으세요. 근데 그런 게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느냐? 아니요. 100% 다 자기 경험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30년간 도제 관계로서 배운 경험으로 배를 저렇게 운항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침 딱 찍어서 탁 하면은 풍량 얼마, 오늘 풍압 얼마 딱 맞추세요. 근데 그럴 정도의 이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배우고 싶지 않다는 거죠. 도선사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젊은 친구들은 공정한 데이터로 나는 공부하고 학습하고 싶다. 이렇게 20, 30년간 공부하기 싫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이분들의 니즈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처음에 중공을 방문했을 때 그 커다란 벽에 그 축적된 그 중공업 안에 지도가 있었고, 그 안에 이제 또 똑같은 사이즈로
작아진 종이배를 가지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계셨어요. 저희는 종이배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디지털화하는 이제 작업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공업에 방문을 하게 됐고요. 요구 사항이 일단 도전사들이 또 이제 연봉이 너무 높고 또 또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젊은 사람들을 계속 신규 이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간을 또 따라가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3D로 구현해서 시뮬레이션 하자.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요구 사항이 들어왔는데 굉장한 제약 조건들과 문제 난항에 저희가 부딪혔습니다. 실제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풍향이라든지 풍압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는 어떤 날씨 공공 데이터에서 얻어진다 하더라도 실제 배에서는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배 만드는 공정이 복잡한 게 선급이라고 배를 만들고 또 심사를 해야 됩니다. 부산에도 참 있죠. 근데 이제 그 배에다가 어떤 센서를 하나 달려고 해도 선급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잘 허가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규격에 철저히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배의 위치를 어떻게 알 거며 배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데이터가 게더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어내줘야 되는 아주 어려운 프로젝트였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때 저희가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니티 안에서 이 배가 데이터를 받아서 이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법은 일단은 조선소라는 커다란 또 CAD가 3D가 있었고 배는 CAD라는 녀석이 있으니까 CAD는 배를 그대로 만들기 위한 3D잖아요. 그거를 이제 일단 유니티에 얹고 GPS 센서를 유니티에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아이디어는 이거였어요. 배 센서를 달고 하기에는 비용과 뭔가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 간단한 GPS를 200만 원씩 주고 400만 원 GPS를 우리 도전사분들이 배에 탔을 때 양쪽에 놔두기만 하면 센서가 게더링 되게 하자.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그때 상상을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이제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GPS 센서를 연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상 공간에서 거리 측정이 되는 거예요. 이 거리 측정 기능은 초등학교 5학년도 하루면 만들 수 있어요. 유니티는 맞죠, 오 팀장님? 네. 그래서 정말 쉽게 저희도 이제 그런 거리 측정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이제 거리 측정 기능을 개발했고, 그리고 시뮬레이션 함수. 예를 들면은 이 풍압에는 이 무게의 배가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수치학적 시뮬레이션은 아주 연구소에서 오래전부터 연구해온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알고리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함수를 유니티에 전달을 했죠. 이 풍향으로 오네? 그럼 너 이렇게 움직여야 돼. 그래서 유니티가 그걸 해석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렌더링 할 수 있게 했더니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성공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원래 처음 요구사항은 이 배의 거리 오차가 10m 안팎으로 해줘 했는데 실제로 1m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저희가 레이저 센서로 나중에 다 품질 검사할 때 해봤더니 굉장히 조선에서는 굉장히 적은 오차거든요. 1m면은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거기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너무 어려운 과업을 충실하게 수행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또 유니티라는 유연성이 굉장히 큰 엔진도 있었지만 사실 디지털 트윈의 힘이 이런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이 주는 힘이 이런 건 것 같습니다. 상상을 못해서지 상상만 하면 가상 공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든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나중에 이거 프로젝트 한 10개 더 하면 우리 배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가상 공간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디지털 트윈의 가치가 이런 거구나. 고객사가 아니면 어떤 사이트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야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뭔가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디지털 트윈으로 상상을 하면 이게 해결을 못할 것이 없다. 이게 디지털 트윈이 고객한테 주는 가치다라고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 주는 가장 강력한 힘은 상상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상상력을 통해 또 구현된 가상 세계에서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디지털 변혁이 세상을 바꾸는 능동적 힘이 될 거예요.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 알아내는 것. 이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아무것도 없는 스타트업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이거 딱 하나입니다. 상상력의 힘. 저희는 지금도 꿈쟁이고요. 이 상상력을 실현할 수 있는 거 계속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좋았던 플랫폼이 유니티였고요. 왜냐하면 게임은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만들 수 있잖아요. 뭐 미리 건물도 지어볼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뭐 미리 사람도 막 이렇게 때려볼 수도 있고, 뭐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게 게임 엔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게임 엔진을 정말 잘 활용한, 산업 쪽에 잘 적용한 케이스로 계속 유니티에서도 좋게 봐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라는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각자 이제 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직장이든 뭐 아니면 사회든 앞으로는 다양한 디바이스가 나오게 될 거예요. 저희도 이제 애플 글라스가 내년에 출시되는 거 굉장히 지금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기술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디바이스가 나오면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의 세상이 가속화될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장담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강력한 소프트웨어와 컨텐츠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가장 강력한 상상력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지금 이런 사례들을 산업적 사례들 위주로 보셨지만 우리 현장에는, 아니 우리 회사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렇게 엉뚱한 상상부터 한번 해보시고 또 가상 공간에서 또 한번 구현도 해보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행동이 또 세상을 바꾸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